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여당 일촉즉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지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논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당대회나 이 당무 개입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슈몰이를 하려는 것 같다는 건데 다만 의심이 가는 배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을 언급하며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가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고 이슈화되는데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사과 요구를 계속했지만 대통령실이 사과에 부정적이었고 영부인 사과가 무산된 건 자신의 문자 답장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에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김 여사 문자 논란에 열세를 뒤집겠다는 자해극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 문자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에게, 우리 국민의힘에게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당무 개입 의혹으로 번지며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렇듯 문자 논란에 당무 개입을 들고 나온 한동훈 후보에게 다른 당권 주자들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가운데 친윤계는 한동훈 후보가 난데없이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당무 개입 우려에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해명이 구차하다며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건 사실상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음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당무 개입 우려에 근거가 뭐냐고 적극 반박하면서 총선 책임을 다했는지 본질에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때 책임을 다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가 김 여사와 적극 소통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친윤계 내에선 당무 개입을 거론한 한 후보에 대한 불편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난데없는 음모론으로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개입을 거론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어제는 문자 내용이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면요. 오늘은 좀 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직접 누구를 언급하진 않았고요. 발언 수위도 조절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이슈를 키우고 있다.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를 염두에 둔 듯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세력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다. 그렇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충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 3차 충돌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언급한 1차 충돌, 그리고 비례대표 인선 등을 놓고 벌어진 2차 충돌이 있었죠. 한 후보가 당무 개입을 꺼내든 상황, 또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인 지난 1월,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참모들이 없으니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친윤계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친윤계 역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불편한 속내 감추진 않았습니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밝히라는 겁니다. 전대 개입과 당무 개입 모두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내거나 한 후보가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에 대해 할 말 없다고 했으면 끝날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상 해당 행위, 이렇게 꼬집었고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답하고 나머지 문제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당시의 문자에 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를 당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총선 백서특위가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총선 국면이 아닌 전당대회를 17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어느 쪽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물밑에서 이런 모든 수를 따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은 검찰총장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연일 검사 탄핵에 강하게 반발 중인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허세 부리지 말고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검사 탄핵 추진에 정면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운운하며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바로 맞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집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어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탄핵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준다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최강 엉뚱 공직자,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즉각 수사하라 했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단 행동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면 내란 행위라고 일침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총반격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예정된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과 관련 청문회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부터 불러 청문회를 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검찰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죄 지은 사람은 필벌하겠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정조준한 가운데 평검사들까지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 대표를 겨냥하듯 기존 재판과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며 필벌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반격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늘상 민주당이 하는 말일 뿐이라며 검찰은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민주당을 겨냥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소속이라고 밝힌 한 평검사는 검사와 판사의 사건 운은 복불복이고 배당받으면 일을 할 뿐이라며 이제 검사, 판사 개개인이 탄핵 소추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공방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배당받는 것일 뿐인데 정치인 사건을 맡았다고 탄핵한다고 하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안철수, 누굽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 곽상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두 의원이 친분이 있었습니까? 왜 함께 등장한 겁니까? 두 의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내에서 같은 처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 본회의장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죠. 지난 4일 치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요. 곽상원 의원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보낼 때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안건 모두 이 당론으로 추진되던 것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당 모두 두 의원의 행보에 시끌시끌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당장 이재명 전 대표 측근들,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 곽의원 향한 공격 쏟아냈습니다. 친명 인사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부터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출당시켜라, 서울대 엘리트라 이 전 대표 무시하냐, 앞으로 계속 수박짓을 할 것 같다는 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국민응답센터에서는 곽 의원의 원내 부대표직 자진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찬성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곽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네, 논란이 되자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제안 설명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했고요. 반대한 건 아니다. 추후 탄핵 사유가 밝혀지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당내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까요? 이건 양당이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당원들의 반발이 큰 만큼 곽 의원의 거취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향해서 개혁신당으로 가라, 제명해라 요구가 나오는데요. 공식적인 징계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원 투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시간 단위 릴레이로 원외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후보들 자신이 당을 살릴 적임자다, 구원 투수라고 등장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선 무인도에서 누구랑 손잡을 거냐는 공통 질문이 던져졌는데 4명 후보들 답변 들어보시죠. 줄 세우기 없애자는 의미에서 저 윤상현 의원님하고 같이 탈출하겠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랑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사람. 원희룡 후보하고 하겠습니다. 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윤상현 후보님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간만에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 대한 반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을 던지는 인사들 총선에서 진 낙선자들이다 보니 총선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4명 후보 뼈 있는 답을 내놨습니다. 저희 지역 살기가 바빠갖고 사실은 선대위원장 맡으라 그럴 때도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유승민 의원님 같은 분 모셔달라. 그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영부인 의혹에 대한 사과 의사를 만약에 제각을 받았다면 즉각 당내 논의에 붙이고 국민들이 볼 때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게끔 풀어나갔을 겁니다. 대통령 기록 바라고 당연 전면에 나서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종석 대사 귀국 안 시키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반복되면 그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게 정권심판원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뭐라도 세워야 될 입장에서 선택했던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당원들에게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후보가 원 후보를 당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경쟁 더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토론회와 방송 토론이 본격 시작되는데 후보들 모두 공정 경쟁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 인근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인 2명이 치였는데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닷새 만에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경차가 방향을 틀어 인도로 들어갑니다. 주유소로 향하는 것 같던 차량. 주유소 옆 인도를 달리더니 행인을 칩니다. 속도를 높여 앞에 있던 또 다른 행인도 덮칩니다. 차체가 들썩일 정도로 건물 담벼락까지 들이받습니다. 집에서 밤 깨서 무너진 줄 알고 나왔다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줄 알고.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 다 뛰쳐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88세 남성이 몰던 경차가 서울역 인근 주유소 앞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 건물 벽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이렇게 부서진 차량 파편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행인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면허 제한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현재 2%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비슷한 시각 가까운 곳에서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본부 전산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이 여파로 전국 주요 기차역에서 승차권 현장 판매가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서부교차로 인근 커다란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차가 몰리면서 도로 한쪽이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코레일 서울본부 4층 전선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전선 뭉치가 이어진 통로를 타고 꼭대기 8층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옆 서울역에도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해서 좀 그러면서 칼칼한 냄새 있잖아요. 흰 연기가 보여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었어요. 옥상 쪽에서 검정색 연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열차 운행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광주 송정역 등 4개 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열차표 현장 발권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전국으로 이어지는 전선망이 불이 난 서울본부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좌석 예약이 불가능해진 탓에 입석표를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서 주말을 맞아 여행을 하려던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일정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전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애먹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ATM에서 뽑아야 되는데. 현장 발권 시스템은 오늘 오후 5시쯤 임시 복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현장 발권이 아닌 앱 예매가 90% 이상이라며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동네 축구장에 깜짝 등장했다가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떴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린 건데 아찔한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용인시의 수지체육공원. 시즌 후 국내에서 휴식 중인 손흥민 선수의 등장에 일대가 들썩입니다. 많이 안 돼. 지난달 27일 아차산 풋살장 방문에 이어 또 일반인 축구팀과 경기를 한 겁니다. 손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마다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손 선수의 방문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펜스에 매달리거나 서로 밀치는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도 출동했습니다. 조심해. 예정보다 일찍 경기를 마친 손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오늘 열린 팬미팅 행사에서 손 선수도 이를 사과했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고 제가 운동을 하러 간 거지 그런 방해 또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토트넘 주장으로서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대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재현 손흥민의 선택은? 저는 항상 위너가 되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우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축구 선수 생활은 최대한 오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또래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경찰 4명이 달려갑니다. 잠시 후 경찰이 반팔 상의를 입은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1명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로 갔다 저로 갔다 저 주차장으로 갔다 그랬어요. 놀래갖고 왜 한참 구경꾼들 많이 있었는데. 이 빌라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주택가인데요. 남성들은 이곳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500m 떨어진 다른 곳에서 폭행이 이미 이뤄지고 난 뒤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탈출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휴대전화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금이 이뤄진 장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골목에서 남성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2 남성 중 1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피해자가 만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감금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식중독 비상입니다. 전북 남원의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현재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가 이례적으로 여름철에 확산된 겁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 초중고교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2일.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열이 38도 올라가는데 반 친구들도 구토하고 냄새가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도 발생한 친구도 있었고. 식중독 의심 환자는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60여 명에서 사흘 새 8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남원 지역 52개 초중고교 중 40%가 넘는 24개 학교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단축 수업과 휴교에 들어갔고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등 학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수의 환자에게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한 데 이어 급식에 납품된 김치에서도 같은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24개 학교 모두 한 업체가 공급한 김치를 급식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급식이 그러니까 보존식에서 보존식 김치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했어요. 방역당국은 해당 업체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와 유통,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시중에 풀린 제품에 대해선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수상한 보행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넘어져서 다치기 일쑤입니다. 서로 남탓만 하는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 탓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앞 보행로. 커피를 들고 걷던 남성이 발목이 꺾이며 크게 넘어집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도 넘어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성도 갑자기 균형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최근까지 이 보행로에서 수십 건 넘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가운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한쪽 보행로가 5cm 정도 더 낮습니다. 이러니 발이 꺾여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다가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애들이 또 오면 넘어져요. 왜 애들도 바닥 그럴지 모르고 그러니까. 도로 쪽 인도는 구청이, 맞은편 보행로는 아파트 시공사 측이 맡아 공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구청은 시공사의 보수공사를 떠넘겼고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자인 것 같은데 실에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낙상 사고가 속출하고 주민들 원성이 커지자 시공사 측은 이번 주에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마친 보행로입니다. 현재는 양측 간 단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시공사의 안일한 대응 탓에 애꿎은 보행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남성들이 불을 껐는데 그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차량. 앞부분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차량에 접근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한 명은 소화기를 연신 뿌리고 다른 한 명은 트렁크를 열어 차량 배터리 전원을 차단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는 남성들.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우연히 화재 현장을 보고 차를 세운 뒤 화재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이 번지는 걸 막고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두 소방관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함께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전선이 이제 녹으면서 다른 부분에서 또 추가로 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를 이제 붙어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연료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승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1시간가량 일대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고 사고 충격에 승용차가 튕겨나가 앞서 가던 차량을 연이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 해변에서 피서객들이 상어에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최남단에 위치한 섬. 노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뛰쳐나오고 남성들이 쓰러진 여성을 물 밖으로 옮깁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피서객들이 상어에 공격당한 겁니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공격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처럼 해안가에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임모아 말합니다. They're always out there, and it's very uncommon to ever have a shark attack. 현지 당국은 상어가 먹이를 찾아 해안가까지 나왔다가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e's just trying to find, or it's trying to find something to eat. He takes a bite, doesn't like it, and he moves on. 지난해 전 세계에서 보고된 상어 공격은 모두 69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상어 공격이 발생한 뒤 해안 순찰 인력을 늘리고 드론을 이용한 상어 감시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과 폭력 사태로 무려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에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몰려듭니다. 바베큐 파티를 하던 가족들을 음주운전 차량이 덮친 겁니다.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기념일을 즐기다 참사를 당한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40대) 남성인 운전자는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헌팅턴 해변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인도에 있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It's heartbreaking. It's just tragic. Just whether I know them personally or not, just something I hate to hear happen to anybody. 시카고 전역에선 다수의 총격 사건으로 8살 아이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도시가 비통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독립기념일 휴일 동안 총격 등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3명이 달했고 부상자도 80명이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신만이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인지력 검사를 권유받자 거부하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원고나 프롬프트 없이 인터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No indication of any serious condition. I was exhausted. Why wasn't that enough rest time, enough recovery time? Because I was sick. I was feeling terrible. 인지 능력에 대한 질문에 매일 의사에게 신경계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외부 기관에서 인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공개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have the independent medical evaluation? Watch me between. There's a lot of time left in this campaign. It's over 125 days. So the answer, the right answer right now is no. You don't want to do that, right? No, I've already done it. 사퇴 압박에 대한 질문에는 전능한 신이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 한 완주하겠다며 다소 황당하지만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도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완주 의사를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 will be more calls next week. It's just that delaying this into next week.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며 바이든이 무능함을 다시 보여줄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주말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유세에서 건재함을 보여주느냐가 대선 후보로서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여기에 전기료까지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고 있는 차량 앞 주유 계기판 속 금액이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2주째 오른 기름값에 자가운전은 사치입니다.
차를 잘 안 타게 돼요. 멀리 가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출퇴근도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게 돼요.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7원 올라 리터당 1,70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이미 1,748원까지 올랐고 강남 등에선 1,800원이 넘기도 합니다. 기름값 상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주 연속으로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도 계속 인상되었어요. 유류세 인하 환원분이 아직 그 가격에 다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2, 3주간 계속 오름세가 있을 거고.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부터는 14개월 만에 가스비까지 오릅니다. 6.8%, 서울 거주 4인 가구 기준 가스비가 월 3,77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기름값에 가스비까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3인 이상 가구 기준 지난 1분기 지출은 늘어난 반면 소득은 줄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도 계속 되긴 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버는 건 한정돼 있고. 동시에 식당 등 영업용 가스비도 올라 결국 외식 물가를 자극할 거란 분석입니다. 거기에 냉방 수요가 적은 올겨울 전기요금 인상까지 불가피한 상황. 명동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르면 외식하지 말아야지 뭐. 이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네요. 비싸지는 살림살이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세 번째 치매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은 치매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는 효능을 보였는데 이르면 2, 3년 안에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어느덧 9년째. 코로나19 시기 낙상 사고로 증상도 더 악화됐습니다. 치매 치료약이 이제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힘든 마음들이 있죠. 불치병이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 진행한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좋아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많이 힘든데. 미국에서 새 치매약이 나왔다는 소식에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아 봅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가 계속되는 게 저희로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나 치매에 대해서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번에 승인한 세 번째 치매약은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키선라입니다. 앞서 승인받은 두 약 아두헬름과 레켄비와 원리는 비슷합니다.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겁니다. 대신 투약 주기가 2배 정도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히 낮게 해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진행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에게만 효능이 국한된다는 한계점은 여전합니다. 키선라 투약 비용 역시 1년에 4천만 원 선으로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엔 두 번째 치매약 레켄비가 지난 5월 식약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올 연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선라는 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출시까지는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아이를 낳길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 23만 쌍에 달합니다. 이런 난임 부부들을 울리는 난자 거래 암 시장이 최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입니다. 임신 준비하는 여성 5명 중 1명이 난임을 겪습니다. 수차례 시험 간 끝에 난자 공여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절박함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차례 시험관 시술을 한 40대 김모 씨. 시험관 시술에 관한 글을 SNS에 올렸기만 했는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SNS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갑자기 미혼인 여자가 접근을 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난자공여 생각은 해보셨냐, 자기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댓글을 단 여성에게 취재진이 난자를 공여받고 싶다고 접촉해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인 이 여성은 수천만 원을 대가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 돈 수급이 너무 때문에 카톡
서로 얘기했던 게 3천이었었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나 좀 모르겠는데 일단 넉넉하게 5천이라고. 공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얘기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무슨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뭐 1번 성함, 뭐 2번 나이, 뭐 3번 키 몸무게, 뭐 4번 자기 뭐 프로필 사진, 뭐 5번 뭐 희망하는 금액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난자공여 브로커도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난자공여를 해주는 병원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디는 해준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데 거기가 계속 불려버리면은 여기 너무 많이 소문나고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현행법상 난자공여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금전거래를 하면 양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어서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브로커가 돈만 챙겨 잠적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금 얼마를 입금했는데 안 나타났대요. 어떤 분은. 그건 완전 사기잖아요. 경찰서에 난자 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당신 아이에게 내 출생 비밀을 알리겠다.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던. 절박함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난임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이해주입니다. 별들의 축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지금 이 시각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녁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3년 연속 매진된 올스타전. 2만 2천여 관중이 찾았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열린 팬사인회와 팬들과 함께하는 장애물 달리기로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비 예보로 41년 만에 우천 취소가 예상됐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다행히 강수 확률이 사라졌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다들 선배들이 많아서 이제 제 선배가 보면 안 보여가지고 세월이 많이 가네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처음으로 하늘을 수놓았고 인천의 전설들과 인천의 상징 최정이 시구 10호에 참여했습니다.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혜성은 망토를 입고 타석에 섰고 오스틴은 피자 배달부로 변신해 자전거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만화 모자를 쓴 김민을 상대로 나눔팀의 최용우가 오늘의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홈런 더비에선 LG 선수로는 8년 만에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 공동 2위로 연장 서든데스에서 좌월 홈런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화 페라자와의 결승에선 또다시 서든데스 연장전에 나섰습니다. 역시 좌측 담장을 넘긴 홈런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린 오스틴에게 동료 선수들은 생수를 끼얹으며 축하했습니다. 트로피와 함께 상금은 500만 원. Oh, Sabi's getting the whole thing. I told him beforehand that he's going to get the entire prize money if we win this thing. 전반기 최초 600만 관중으로 흥행을 이어가는 프로야구는 오는 9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잔뜩 흐리기만 했던 하루였습니다. 늦은 밤에 서쪽에서 또 비구름이 몰려오는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에 비가 집중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남부에는 바람도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충남 남부와 전북 서부에 120mm 이상, 충청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경기 남부에 최대 60mm, 서울과 인천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비는 내일 낮에 잦아들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는 여전한 가운데 아침 기온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3도로 남부의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안심해선 안 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력 수급이나 규제 완화도 해결돼야 합니다. 혹여 정쟁으로 정치권이 반도체 강국이 되는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반도체 총력을 기울일 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